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1일, 12월의 첫날입니다. 11월 달을 다 잊고 12월부터 뭔가 새롭게 바꿔보려는 마음은 가득한데, 이 마음과 기대와 소망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돼서 다시 한번 쭉 변화를 시켜줄지 한번 바라보면서 이번 2024년의 마지막 달, 그리고 또 11월 다섯 번째 주긴 하고요. 거기서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또 열심히 코인 매매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 그냥 지금 계좌 방어하기에 혈안인 저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여러분들도 조금 시장에 좀 덜 깨지고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들어오는지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한 상황들인데, 많이 거의 뭐 주말 사이에도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잘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부류가 두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도 그나마 대표님 계속 얘기해 주셔서 코인 쪽 가서 좀 성과됐다, 미국장으로 조금 대피해서 그나마 낫다, 그럼 그냥 그대로 나갔고 한국 시장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절반보다 조금 많네요. 그래도 의외로 많이 액션을 취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닌 케이스죠. 거의 지금 반 포기했다, 거의 뭐 포기한 상태다. 그리고 또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대표님 계속 얘기를 현금 최대한 확보하라, 줄여가는데 손이 절대 안 나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나마 조금 액션을 취해 주셨던 분들은 다행인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다가 아직 액션을 전혀 못 하셨던 분들이 좀 가장 관건이죠.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만큼 한국 증시에 주식을 함으로써, 주식을 하는데 한국 증시 이 두 가지, 주식과 위험 자산과 K 증시, 이게 두 개가 만나서 변동성이 폭발하고 또 거의 소외되는 끝판왕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 이걸 봤을 때는 정말 액션을 좀 취해주는 게 맞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반등 노려야죠. 반등 노려서라도 일단 어느 정도 반등 들어온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여력을 찾았다, 그럴 때는 꼭 현금 좀 확보해 주십시오. 제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어가다가 전혀 시장에서 대응력 없는데 그냥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원래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내일 월요일날 제가 지난번에 연합인포 네트워크에서도 월요일날 반등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반등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일단 틀렸죠. 이번 주 금요일도 한번 반등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2550 딱 터치하고 이렇게 빠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살짝 눌렸다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해주고, 사람이 그런 저희 55일선에 대한 기대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빠질 줄 알았더니 그냥 날려버리네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급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약간 하방을 유도하고 살짝 전환시킨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오늘 월요일날 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인데, 일단 첫 번째, 월요일날은 당장 외국인들의 선물이 돌았다는 거, 물론 현물 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의 입장 쪽에서는 약간 너무 시장 무너지면 자기네가 못 파니까 선물로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날 좀 약간 변화가 들어오기 위해서 매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월요일날 좀 돌려줘야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몇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미국이,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미국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그냥 수직 하락한 것도 아니고 그나마 미국 올랐다, 매크로 지표가 완화된다, 11월 달 수출 괜찮다, 요거 하나씩 잠깐 볼까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사실들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금 수출 쪽이 어디나요? 수출 데이터 나온 게 있죠. 그쪽에서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던 게 한때 108대 근처까지 갔던 거 지금 이제 꺾입니다. 106대도 이탈됩니다. 그럼 요때 고점대가 이렇게 이탈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풀 꺾였다라는 쪽으로 요거 이탈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완화된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면 다음 타겟이 여기거든요. 104대 한 중반, 104.5 정도까지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원화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풀 꺾여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원화가 이제 1300 한
80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나마 환율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혹시나 1390원에서 그냥 달러는 꺾이는데 우리 원화는 계속 여기서 붙어 있다. 한국의 체력이 약하다. 외국인들 관심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달러는 이제 꺾여서 아유 우리 원화도 이제 강세 쪽으로 좀 돌아갈 분위기가 나는데 오히려 이게 안 나온다. 반대로 보게 되면 이것도 걱정할 게 일본이에요. 일본 엔화. 하여튼 또 별걸 다 걱정은 다 안고 사는 국내 증시다 보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엔화를 보게 되면 지금 달러 이게 지금 150엔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번에 11월 물가 CPI를 보다 보니까 일본이 생각보다 높아요.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에 안 되겠다. 우리 지금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결정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뱅크 오브 재팬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또 엔화 강세가 나오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걱정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저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도 강세폭을 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전혀 강세폭이 좀 없고 그냥 아직까지도 이상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달러원 1390 아직 90원대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달러화를 보게 되면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게 되면 한국은 원화에 대한 한국의 경제 체력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리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엉망이고 거기다가 경제 성장 전망치 그냥 쭉쭉 밀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나마 달러가 강세폭이 꺾였다는 거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금리는 지금 보시게 되면 4. 이게 잘못 나왔네. 10년물 국채금리 보게 되면 이거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요거 4.2가 이탈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게 이제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쭉 올라가던 트럼프 트레이드 트트 이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많이 완화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걱정했던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증시도 약간 좀 반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반등은커녕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오늘도 보니까 그래요. 아침에 나왔던 기사 보면은 현대차 기아한테 20% 정도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바로 EPS 19%가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한 게 없어요. 트럼프는 아직 뭐 한국에 대해서 뭘 액션을 취하겠다. 그리고 뭐 또 5월달이 본격적으로 관세 전 뭐 기본 관세부터 다 관세를 매길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뉴스부터 아니 언론이 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 아직 트럼프가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그냥 쫙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 20% 관세 올린다더라.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심리가 몰아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지금 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트럼프는 그냥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쪽 이제 인석 끝났고 그리고 이제 큰 방향 잡아가면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더 강하게 밀려간 게 크죠.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고 그냥 시장만 좀 자승적으로 약간 놀려만 준다고 하더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그럼 뭐 5%나 뭐 10%나 이렇게 관세 매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비재들은 특별히 그러니까 기본 관세 10% 소비재에 대해서는 뭐 5%나 3% 아니면 소비재는 안 매기겠다. 왜냐면 소비재 매기게 되면은 자기네 물가가 쫙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겠다. 뭐 라면이나 화장품이나 아니면 또 기타 B2B 아닌 쪽들, B2C 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쪽들은 안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폭등 나와야 되는 거죠? 폭등이 아니라 탄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더 짜증나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은 매크로 꺾였고 거기다가 지금 아직 위험 자산에 대해서 관계가 뭐 이렇게 크지 않고 하게 되면 이거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좀 놓게 되면은 월요일 날 이제 뭐 약간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실망감이 나올 거예요. 투매 비슷하게 또 그나마 없는 그 신용 반대 매매까지도 정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갔다가 바로 턴시킬 거가 턴이 돼야 됩니다. 월요일날 그러니까 뭐 한 2,450 정도 그 밑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이쪽으로 딱 끌어올려서 제가 보기에는 요 크로스 자리라고 보게 되면 2,480까지 딱 붙여놔야 그 다음에 양봉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됐고 이렇게 딱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마저 안 나온다 하다가 그럼 만약에 또 월요일날 당장 월요일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했다가 문을 닫다가 이렇게 갔다가 쭉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은 또 내려오고 그냥 밑으로 역일 테스트가 들어온다든가 또 한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데에도 이렇게 좀 매크로 지표나 변화가 나오는 걸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돈이 없는 거고 시장에 돈이 없는 거고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고 그냥 한국은 무슨 한국 지금 코인으로 다 가고 거기다가 미국 증시로 다 가고 거기다 지금 보니까 예탁금이 50조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모르겠고요. 신용자본 16조 5천억까지 이거 그냥 계속 정리만 되고 자금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증권주 실적 안 좋아집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적이 국내 쪽은 완전히 꺾입니다. 지금까지 이자 장사했거든요. 이 신용을 가지고 근데 금리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런 신용 금액들 떨어지고 그럼 거기다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계속 올인시켜 가지고 미국에 미국 매매하세요 이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나올 분위기예요 지금요. 근데 일단 증권주 실적은 별로 한국 쪽에서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은 이제 해서 바로 한 오전 중에 반발매가 탁 나오는 거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안 나온다? 일단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월 아니면 화수 적어도 주초에 나와야 됩니다. 12월 초반에 바로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게 되면 좀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아까 매크로 지표 보면서 살짝 말씀드린 거 잠깐 더 보게 되면은 코인입니다. 코인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9만 이번에 그러니까 움직였을 때 10만 달러 근처는 대부분 많이 정리하자. 그리고 또 9만 달러 때 초반 들어오게 되면 좀 사보자. 그러니까 9만 5천 대 밑에 9만 달러 초반 정도를 다시 매수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9만 1천 밑에서 살짝 빠지고 다시 올라왔네요. 근데 지금은 또 올라가는 게 버겁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정도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9만 비트코인입니다. 지지하고 고점은 살짝 높여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한번 조정 나온다. 다시 반등한다.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알트코인이 한번 쫙 하고 움직일 거라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알트코인을 이걸 개별적으로 뭘 다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냥 이왕이면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표현 드렸어요. 차라리 그냥 하게 되면 이더리움 조금 더 탄력 받는 거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이 더 탄력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비트코인 쉬다 보니까 이게 그 얘기죠. 비트코인 어느 정도 흐름 나왔으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지 하고 움직이는 관점들. 그래서 알트코인 도지도 그렇고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 이런 거 지금 요즘 핫한 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도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걸 제가 지금 이런 거 코인 쪽으로 막 해서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 리플도 이제 소송 거의 이제 SEC 위원장 의장하고 이제 사임하고 소송 이제 끝나고 나면 리플도 좀 고개를 들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가지고도 매매는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그냥 다 됐어 그냥 일로 다 몰아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매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은 알트코인은 제가 꼭 말씀드리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계좌가 1억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1억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5%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500만 원 이상 하지 마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냥 1%만 1억이다. 그러면 1%만 100만 원 정도나 200 정도만 그냥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고 그냥 딱 봐서 턴하는 것만 그냥 탁탁 보고 그냥 나오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 보유해서 저 리플 2,000원대니까 그냥 만원까지 가야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서 나 여기서 모든 걸 다 그냥 찾아낼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딱 국장에서 깨진 거 국장에서 계좌가 꺼지는 거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 정도에서 손해와서 국장에서 한 30% 손해봤는데 이거를 적어도 여기서 한 10% 커버했다. 잘했다 라는 쪽이고 그러니까 코인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미장은 좀 더 추세적으로 보면서 그래도 국장에 대해서 방어는 하겠지만 일단 약간 투자에 대한 대안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대안은 저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코인 맞고요. 미장도 맞습니다만 코인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쪽을 뭐 확 늘리려는 분위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총 자산의 한 10% 정도, 전후 정도까지만 해서 그냥 이게 카바를 한 정도로 보고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국장, 미장, 그러니까 미장을 조금 더 많이, 국장을 조금 줄이고 이런 쪽으로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자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장은 종목들이 너무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이거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확인하고 느끼고 본 다음엔 좀 늦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ETF 쪽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자라고 하면서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종목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챙겨보다 보니까 이제 또 해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장을 할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좀 종목들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등은 할 텐데 근데 이게 될까가 이제 고민인 거죠. 이렇게 좀 취약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단 지금은 섹터 중심으로 강한 쪽이나 회복력 들어오는 걸로 쪽으로만 이제 계속 보겠다라는 입장이고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들어와도 그러면 여기에서 우와 하고 이렇게 확 들어갈 시장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워낙 한국의 지금 경제 체력들이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누누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여기 2550 정도 여기 1차 200일선 이렇게 들어오는 게 혹시나 갑자기 뭐가 빡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러면 약 한 2600선 정도쯤 될 텐데 2000대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숨 놀렸다 싶으시게 되면은 종목들에 대한 변화 보시고 이거 언제 파나라고 고민했던 게 좀 조금 빨리 돌아온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좀 액션을 취하자는 입장 쪽으로 시장을 보면서 또 대응하겠습니다. 반대로 긍정적 케이스 안 되는 쪽으로 본다. 그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밴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안 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금 확보 이 얘기는 제가 벌써 한 달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안 고치고 있어요. 그건 그대로 보고 트레이딩 쪽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그냥 뭐 들어갔는데 시장이 종목이 크게 안 밀리더라. 그러면 이게 가볼 수 있고 그 다음 날까지 가보고 그러니까 안 빠진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턴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보고 챙기는 자리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 쪽은 계속 이용을 하시되 근데 아직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좀 보니까 아니 에어클래스에서는 계속 트레이딩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아니 주식 투자가 그런 겁니까? 샀다가 바로 팔자리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저희 에어클래스에서 해주실 얘기에 답니까? 라고 약간 불만 섞인 얘기도 하시는데 섹터 얘기는 충분히 드렸고 이런 게 주도줍니다라고 계속 관심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시장의 특성은 그분한테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종목 확 사서 그냥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그리고 또 마음 편한 시장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반대로 드려보게 되면 얘기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트레이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싫습니다. 안정적인 시장에서 나와서 탄력받아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저도 바이앤홀드 아니면 눌림목에 그냥 비중계청 들리는 거죠. 저희 13선 크로스 자리에서 빠지나 안 빠지나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왔었을 때 비중 조금 더 늘려서 다음으로 갔었을 때 레벨업 근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이게 미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몰리는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돈이 빠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요거 잠깐 올랐다가 여기서 지지 못하게 되면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때 그냥 정리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여기까지 또 빠지다 보니까 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하시면은 저도 서운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안 되면은 최대한 확보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은 그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심은 높은데 이용은 하시되 비트코인, 가상화폐, 알트코인 모든 거 이용은 하시되 너무 올인해서 내가 나 여기서 한국 국장에서 못한 거를 그냥 여기서 그냥 확 플러스로 확 돌려버릴 이렇게 하시다가는 또 거기서 다 아시잖아요. 코인 조정 나오게 되면 또 무시무시한 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 코인은 또 그리고 왜 오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래도 찾아내보게 되면 해답은 나오거든요. 근데 코인은 왜 빠졌느냐? 근데 누가 팔았겠지 뭐. 이게 끝인데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 주식에서 말씀드렸던 거 나머지 그냥 유효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NMM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안 돼서냐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재미가 없죠. 근데 이게 일단 요 관련된 쪽들의 요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캐리어, 그러니까 즉 약간 탱커 이런 쪽들은 일단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BDI 지수입니다. BDI 지수가 벌크선 관련된 쪽에서 인덱스가 안 좋게 되게 되면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세계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관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 교역이 막 유축받고 하다 보니까 BDI가 이렇게 쭉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요. 이거 시도하다가 딱 빠졌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뭐 좀 적자 아니면 NMM이 적자 나거나 좀 탄력을 크게 악화받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제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볼 때 뭘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요거 보세요. 엔페이 증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마이 국내 해외에 있는데 해외 쪽 들어가시고 클릭 딱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관심 있는 종목들 티커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NMM 누르고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